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이 다문화 가정, 일명 그 외국인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300만 명 되고요. 또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이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다문화 2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이제는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변인으로 떠도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된 지도 한 10년이 넘었고요. 그런데도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요. 또 대안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도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다문화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과 정지훈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차별을 좀 많이 만들고 네네. 있다고 봐집니다. 네. 우리가 한 문화가 아닌 두 개의 문화가 섞이면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모르면 관심이 없듯이 복지는 모든 것에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런 차별이라는 느낌 때문에 네. 서로가 아직 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국제결혼을 해서 미주나 유럽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못 보셨을 겁니다. 네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동남아 이주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런 인들을 우리가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도 함께 사는 사회가 결국엔 글로벌한 세계, 이 글로벌 사회고 미래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 어쨌든 간에 뭔가 편을 가르고 선을 긋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냥 공존, 공생,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는 또 좀 극복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다문화라는 용어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주 정책이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한 국민이, 한 사람이 국경을 기준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007년도에 체류 외국인 100만이 되는 시점에 하인즈 워드가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재해동포라는 인식이 커져갔고요. 그리고 기저에 우리나라라는 네. 법무부와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이민 정책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2007년도부터 법무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여가부를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에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명시하기를 국제 결혼 이민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것으로 이루어진 가족 출생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좁게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큰 범위에서 외국인 가정과 국제결혼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까지 포용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한 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이게 네. 너무 국민과와 구분하는 이런 용어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이 생활하고 공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 이거 자체가 한국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현재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14개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30만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4개국이라는 곳에 우리나라의 재동포들이 750만이 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한국 사회의 현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따고 그리고 아직 국적을 따지 않는 그 과정에 있고 또 체류 외국인으로 기업을 하기 위한 바이어로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우리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들어와서 한국인화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네. 한국어와 한국 생활과 네. 한국 문화가 기준이 돼서 각 나라의 문화들이 하나씩 정착이 되어서 네. 생활과 어우러져야 되는 이런 문화 풍토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화적 풍토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 한국 사회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더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교수님, 네. 중요한 건 이제 특히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을 해서 이제는 경제 인구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어떤 활동 인구로서 이제 점점 수가 늘어나고 또 활동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저희 기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이 가장 시급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한 6개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언어 능력도 부족해서 학습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정서적 충격 또한 심합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도 어려움이 많이 겪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출신국가 학생이 한 학교에 너무 많이 산재를 하고 몰려있는 현상은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언어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 교사들이 학교에서 5년에서 1회 이동이 있다 그러면 이중언어 교사들의 이동이 2년에 1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예로 이태원 초등학교를 본다 그랬을 때 서울의 한 네. 학교를 본다 그랬을 때 2018년도에 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55명이 있다고 봤을 때 네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25개국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부기관,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족 지원센터, 출입국 관리 사무소 네. 이런 네 박자가 같이 이루어져 줘야 네. 우리가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네. 다른 방향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더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이 다문화 가정의 어떤 자녀들 또 다문화 가정, 다문화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 서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갖는 이 문화적인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과 정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